중국 허난성 외곽의 깊은 산속에는 세상과 격리된 듯한 마을이 하나 존재합니다. 복문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마을은 특별히 볼만한 관광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의외로 꽤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복문촌이 유령마을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실제로 마을 전체가 귀신에 들렸다는 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중국의 유령마을 복문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복문촌에 대한 괴담이 퍼진 것은 1960년대입니다. 1963년 이 마을에 3명의 청년이 방문합니다. 이들은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아직까지 조사되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곳을 찾아서 정부에 보고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 남자는 이곳에 들러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혹시 며칠간 묵을 만한 장소가 없는지를 묻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흔쾌히 집 한 채를 소개시켜줍니다.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집처럼 보였는데요. 사실 이 집은 얼마 전 가족 전원이 병에 걸려서 모두가 목숨을 잃었던 장소였습니다. 세 사람이 집에 묵게 된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 모두가 마을에 들어오면서부터 알 수 없는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 집에서 잠을 청하자 몸이 뻐근해지면서 자는 동안 가위에 눌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가위에 눌리는 동안 악몽을 꾸기도 했는데요. 흉측한 얼굴의 귀신이 쫓아오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난 청년들은 밥을 먹으며 서로 잠자리가 시원치 않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그 전날 꿨던 악몽은 소름 돋게도 그 내용이 모두 똑같았으며 심지어 꿈에 나온 귀신의 생김새조차 동일했습니다. 며칠 뒤 불길한 일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세 남성 중 한 사람이 옷장에 걸어둔 옷을 꺼내기 위해 옷장을 열자 그 안에서 귀신이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이 귀신은 바로 며칠 전 꿈에 나온 귀신이었습니다. 옷장에서 튀어나온 귀신과 마주한 청년은 졸도했고 깨어난 뒤부터 고열을 동반한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다른 청년은 자다가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집 앞에 있는 우물가에 웬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는데 여성은 머리를 감고 있다가 청년의 모습을 보더니 한 번 미소를 띠고는 우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청년이 놀라서 우물로 다가가자 역시 며칠 전 꿈속에서 본 그 귀신이 우물 속에서 튀어나옵니다. 이 청년 역시도 악몽을 꾼 뒤로 똑같은 열병에 걸립니다. 또 다른 남성 역시 며칠 뒤 가위에 눌리게 됩니다. 그도 앞선 사람과 마찬가지로 악몽을 꾸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집 안으로 사람 여럿이 들어오더니 그의 목을 조르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이 남성 역시도 꿈을 꾸고 난 뒤에 다른 두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병을 겪게 됩니다. 병에 걸린 남성들이 아무리 약을 먹어도 병에 차도가 없자 결국 이곳에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이라 판단하고 마을 촌장의 제안에 따라 무당을 부른 다음 빈집에 귀신을 내쫓기 위해 제사를 지냈는데요. 신기하게도 제사가 끝나자 세 청년의 병이 금방 나았다고 합니다. 복문촌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른 마을로 옮겨가면서 2007년에는 사람이 없어 완전히 폐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전체가 버려지고 난 후에도 복문촌에 대한 괴담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복문촌의 괴담이 다시 알려진 것은 2009년입니다. 이곳에 4명의 남녀가 방문합니다. 남성 2명 그리고 여성 2명으로 이루어진 여행객이었는데요. 산속에 있는 마을인 복문촌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분명 마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없는 곳이었기에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빈집들이 많았지만 너무 낡아 안에서 잘 수는 없었고 결국 이들은 한적한 터에 텐트를 치기로 합니다.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 나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텐트를 지킬 한 명만을 제외하고 3명이 나무를 구하러 갑니다. 혹시 쓸만한 땔감이 있을까 싶어 들어간 빈집에 특이한 모양의 의자가 한 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은 의자에 앉아 기념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장작을 구하러 갔던 사람들이 다시 텐트로 돌아와 보니 텐트를 지키던 여성이 허공에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3명이 가까이 다가가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들이 그녀를 붙잡고 정신 차리라고 흔들자 그제서야 혼잣말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뭘 하고 있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날 텐트에서 숙박을 했을 때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텐트 바깥에서 소근거리는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를 잘못 들은 것으로 알았지만 발자국 소리까지 나자 결국 바깥으로 나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텐트 밖은 이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자는 둥 마는 둥 하며 피곤에 절었던 이들은 아침이 되자마자 서둘러 텐트를 해체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바라보고는 깜짝 놀라게 됐는데요. 왜냐면 모두의 목에 붉은색 자국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손자국처럼 보였습니다. 복문촌에서 이런 이상한 사건을 겪었던 이들은 도시로 돌아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말하고 다녔는데요. 자신들이 들렀던 곳이 바로 복문촌이라는 곳이며 이 마을이 얼마 전 폐촌이 된 곳이고 귀신 들린 마을이란 별명을 가졌던 장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빈집에 장작을 가지러 갔다가 특이한 의자에 앉아서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을 현상해보니 분명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그 의자 위에 앉아 각자 한 장씩 기념사진을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에는 의자만 덩그러니 나와 있을 뿐 사람은 단 한 명도 나와 있지 않은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퍼지며 유명해지게 되자 복문촌을 수소문에 찾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게 됐고 심지어 방송국에서도 이 마을에 취재를 가게 됩니다. 취재를 하러 간 방송에서도 이상한 현상들이 촬영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PD와 작가를 비롯한 출연진들이 각본을 만들고 연출한 상황이었음도 밝혀졌다네요. 물론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그랬다는 변명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 복문촌을 찾아갔던 사람들 중에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다양했던 것을 보면 모두가 거짓말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당연히 전부 다 진짜라고 믿기는 어렵겠지만요. 지금도 복문촌에는 간간히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기 어려운 괴담이지만 어쨌든 꽤 흥미로운 이야기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괴담도 괴담이지만 마을 자체가 버려졌다는 점도 참 특이하네요. 중국의 귀신 들린 마을이라 불리는 복문촌 괴담 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